안녕하십니까. 북나영TV 나영입니다. 그동안 우리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참 요즘은 그 날씨가 산에 딱 가기 좋은 날씨입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산에 갔다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옛날하고 정말 달라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막 몸이 무겁지 않았거든요. 코로나로 거의 10개월을 방에 온두냈고, 또 갱년기가 오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찐 거는, 올해 그 결산 총화를 해보면 남은 거는 제 몸이 10kg 불어난 거밖에 없어요. 더러 겁이 나요. 참 오늘도 산에 올라가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내가 지금 산에 왜 가니?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산에 갔던 목적과 지금 한국에 와서 산에 가는 목적이 완전 다른 겁니다. 가만 큰 틀을 놓고 보니까 같은 점이 딱 하나 있어요. 남북한 사람들이 산에 가는 공통점은 살기 위해서. 근데 북한은 생존이지만 한국은 어떻게 살기 위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가긴 가는데, 저쪽은 먹을 걸 구하러 가고 나는 건강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남북한 사람들이 산에 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북한 사람들은 산에 가서 먹을 걸 얻어오기 위해서 정말 힘들어도 일어나 가야 되지만, 이 남쪽에 와서 지금 나영이는 산에 왜 가냐 봤더니 내가 너무 잘 먹고 이 무거워진 이 몸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건강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산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은 살 찌기 위해서 간다면, 먹어서 살이 붙기 위해서 간다면, 나는 그 살을 도류 깎아내려고, 부리워 버리려고 가는 게 산에 가는 목적이더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산을 제일 많이 가는 달이에요. 왜? 송이철이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10월달까지, 이제 10월 한 20일쯤 되면 이제 그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송이가 없죠. 지금까지도 산에 가야 되고, 또 송이철이 끝나면 또 산에 가야 되는 목적은 바로 올 겨울에 우리 집이 뜨뜻하게 살아가려면 장작을 해서, 화목을 해서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11월 말일까지 월동 준비하느라고 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서 한동안 산을 많이 다녔던 때가 있었어요. 금방 전역을 하고 왔는데 북한이 배급을 안 주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가 그때 당시 되게 시골이다 보니까 온 동네가 몽땅 다 어른 아이고 할 것 없이 다 산에 올라가서 꽃갱이, 곽지 이런 걸 가지고, 톱 가지고 가서 칡을 캐오는 게 그때 당시는 내가 전역한 고향의 모습이었어요. 온 동네가 이제 그 저녁에 이제 해가 질 때면 다 이제 밖에다가 이제 그 가마를 걸어놓고 솥을 걸어놓고 그 칡을 삶기 시작하는데, 땅거미가 내려앉고 그냥 이제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다 이제 산에서 이제 한 짐씩 지게다 지고 내려와서는 그걸 이제 집집마다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 이 골짜기 몽땅 밖에서 칡을 삶는 연기 냄새에, 칡을 삶는 냄새가 그 고란에 이 앉아 산 고란에 막 진동을 합니다. 이거 한 개 불하게 그냥 다 그걸 삶아 먹어야 되니까.
그 칡 냄새. 그래 저녁하고 오자마자 칡을 씹어 먹었고 그 우린 물을 마셨고 맹물보다 나으니까 제가 그 칡을 얼마나 그 이제 냄새를 그 칡을 삶는 냄새가 싫으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이제 부대들이 이제 막 강의하러 막 다녔지 않습니까? 가니까 이제 어느 한 부대 가니까 전방 어느 사단에 가니까 그 대대장님이 저 강사님 오늘 오셨으니까 몸에 좋은 차를 가지고 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락병이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대대장 방에 이렇게 있는 병사를 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연락병이라거든요. 연락병. 그 연락병이 몸에 좋은 차를 그 대대장이 타가지고 오라니까 가지고 오는데 저는 그래서 무슨 몸에 좋은 차라니까 아주 진기한 뭐 이러니 예, 보약 같은 차를 가져온가 했더니 저기서부터 문 열고 들어오는데 그 차 냄새가 딱 나는 거예요. 칡차인 그 칡차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딱 가져다 딱 놓고 이제 나가니까 대대장이 뭐라냐. 강사님 이게 몸에 좋은 차니까 예,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대대장님 이게 칡이지 않습니까? 냄새를 알아맞히셨네요. 북한에서는 이 칡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삶아먹고 씹어먹고 진짜 너무 두드려 먹었기 때문에 저는 이 칡 냄새 저기서부터 아까 문 열 때부터 저 칡 냄새인 걸 알았고요. 저 칡이라면 이제는 머리가 아파요. 꼴도 배기 싫어서 안 먹고 싶은 게 칡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갱년기가 딱 되니까 저희 남편이 그 이제 막 찾아보더니 그 뭐지 갱년기에 좋은 게 칡차라는 거예요. 내가 칡을 안 좋아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마누라 지금도 오늘도 칡을 끓였어요. 예, 칡을 이렇게 우리 그 시장에 나가면 톱으로 막 썰어서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중태다져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싸다 놓고 저기다 걸어놓고 계속 그거를 이제 그 주전자에다 이제 우려서 이제 근데 남자나 여자나 이제 이 갱년기가 오면은 이 칡이 참 좋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 신랑도 지금 다 갱년기고 이러니까 칡을 마시는데 계속 또 어디다 찾아보더니 야 남자보다 여자한테 더 좋은 게 칡이야 마셔. 저는 아무리 내 몸이 좋다도 나는 안 먹는다는 게 칡이거든요. 북한은 여러분 산에 가서 먹을 걸 구해와야지. 거기에다가 송이 과제를 해야지. 그 과제 못한 사람들은 계속 그 기업소에서 이름을 딱딱 부르잖아요. 동무는 아직 몇 그램 모자라고 몇 그램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이 늦송이를 지금 캐러 아침에 막 춥잖아요. 북한은 막 추운데도 막 이거 뭐 동요 메고 올라가야 되고 그 과제를 할 때까지 이제 계속 기업소에서 그 막 못 살게 구니까 비판하고 막 그냥 계속 막 잔소리 하니까 그 송이를 이제 캐러 산에 가야 되고 먹을 걸 구하러 가야 되고 화목을 구하러 가야 되고 북한이란 나라는 참 고맙게도 영토의 70%가 산인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게 몽땅 벌이었다면 북한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원이 많은 나라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먹는 거는 해결이 되겠지만 그 다음 뗄 거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뗄 거. 산을 70% 끼고 있다 보니까 산에서 모든 거 산열매, 산뿌리, 뭐 나무 껍질까지 다 사람이 먹어야 되고 짐승이 먹어야 되고 거기에서 불 뗄 것까지 연료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야 되는 나라니까 산이 70% 갖고 있는 게 참으로 감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이 좋은 계절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온 여름 내 더워서 못 가고 이래서 못 가고 못 갔던 것을 이 좋은 계절에 한 번이라도 산에 더 가서 우리는 운동을 하고 산을 타면서 살을 빼려고 가지만 북한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이게 낮은 산에 갔지만 이제 저희 남편이 시간 돼서 노는 날이면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가는 산이 있어요. 조금 깊은 산에 가면은 대한민국은 도토리 밤도 요즘 올해 밤이만 풍년이에요. 이 밤하고 도토리는 산에 열리는 밤, 도토리 이런 열리는 나무에 열리는 이 열매들은 한 해 번갈아 가면서 풍년입니다. 작년에 밤이 안 됐어요. 도토리가 안 됐어요. 올해 우리나라 산은 밤이고 도토리고 풍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파트도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도토리를 주워다가 이제 딱 말리는 거 보니까 올해 도토리 풍년이구나. 작년에 도토리 안 됐잖아. 우리는 산에 가도 도토리 밤도 주워올 수 있는 게 있지만 북한은 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깊은 산에 가지 않으면 없어요. 한 100리씩 걸어가는 아침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가야 되는 그런 산에는 뭔가 가서 좀 주워올 거라도 있지만 가까운 주변의 산은 이미 가서 다 쓸어왔기 때문에 짐승이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 여러분 진짜 제가 언젠가 강의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북한은 산에 가도 짐승이 먹을 거 없다. 고라니 행군이 들어서면서 뗄 것까지 힘드니까 산을 갖다 다 벗겨놓고 그거를 어쩌는 수림도 없기 때문에 이 숲속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짐승들도 불쌍하다. 꿩을 비롯한 이런 산새들도 자기네 보금자리에 숲이 없으니까 어떻게 숲을 찾아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새들도 탈북 다 떠나가야죠. 짐승들 북한에 어떻게 살겠어요? 산에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먹을 것도 다 없이 다 주워갔는 데다가 자기네 먹을 거 없어. 거기다 숲까지 숨어서 살아야 되는 숲까지 다 뺏겨서 산이 민둥산이요. 그러면 얘네들 뭐 어떻게 살아요? 거기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눈에 띄면 다 잡아먹어. 북한은 무슨 고기는 다 잡아먹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많은 짐승들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쪽을 달아날 거고 이쪽 DMZ 쪽에 멀릴 거고 DMZ 쪽에서 운이 좋은 애들은 정말 영리한 애들 운이 좋은 이런 멧돼지 같은 애들은 철책을 그냥 뚫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탈북 성공. 제가 우리나라 멧돼지 많아지는 원인도 언젠가 강의 가서 그랬어요. 멧돼지도 싹 다 북쪽에서 싹 다 탈북했나봐. 다 탈북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멧돼지가 이렇게 많어. 응? 강화문에 멧돼지가 왜 내려와서 택시에 치여 죽냐고. 그 멧돼지는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멧돼지가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멧돼지가 강화문에 왜 가냐고. 미쳤냐고. 거기 가면 죽는데. 어제 그저께 아무것도 모르는 북한에서 철책을 넘어서 정말 영리해서 지뢰를 안 받고 탈북 성공한 멧돼지가 북한산 뒷산에 와서 쫙 내리다 보니까 막 강화문이 반짝반짝 하니까 저기 뭐가 내가 보지 못한 별천지로 오구나. 너무 궁금해서 내려왔다가 택시에 치워 죽은 거지. 말이 되지 않아요? 멧돼지 미쳤다고 강화문 가겠어요? 저는 강화문에서 택시에 치워 죽은 멧돼지 분명 북한에서 탈북한 멧돼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철책이 얼마나 든든한데 제가 이런 말씀하면 어떻게 하는지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이 올 여름에 저 군부대 이런 안에 들어가서 철책을 이렇게 막 보수하는 이런 일용직 일도 했거든요. 근데 뭐라냐? 멧돼지 훌 하면 내려올 수 있겠더래요. 막 그렇게 땅땅 거기다 고압 강전 전기를 달아놓지 않은 한 툭 치면은 멧돼지 얼마나 힘이 센데 넘어오겠더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방 쪽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쪽은 철책이 그냥 멧돼지들이 그냥 아프리카 열병 한때 막 그래서 멧돼지들이 북한에서 멧돼지가 내려와서 멧돼지들한테서 다 일리가 있는 소리잖아요. 참 산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멧돼지 탈북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남과 북 사람들이 이 등산하기 좋은 이 계절 산에 가는 원인도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살기 위해서, 하나는 또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또 등산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그 굽이굽이 올라갈 때마다 잡고 오르라고 밧줄도 늘어놓고 계단도 늘어놓고 이렇게 다 만들어놨잖아요. 걸으면서 감사하세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등산 코스도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 잘 다니라고. 북한이 저기 금강산 묘양산이나 그런 코스 만들어놨지 어디다 코스 만들어놨어요. 코스 만들어놓은 거 다 패서 또 불 떼야지. 밧줄 다 끌어가 지들이 팔아먹어야지. 북한은 산을 긁어서 밭을 만들기에도 바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없다. 우리 내일 또 모레도 산을 가면서 또 이 가을에 우리가 산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